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공지가 되었죠.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은 가장 안전한 간암 신약입니다. 이 부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그룹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HLB 그룹 이제 오피셜 블로그로 해가지고 여기에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룹 뉴스라든지 뭐 기획스트로라든지 굉장히 업데이트가 자주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가장 안전한 간암 신약입니다. 이게 이제 나온 이유는 그 4월 1일이죠. 예, 그 4월 1일에 한국투자증권의 위혜주 연구원의 리포터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과 다른 어떤 이제 내용들이 알려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HLB 이제 그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주총 이후에 이전 같으면 이제 이런 어떤 리포터가 나온다든지 시장에 노이즈가 나오면 거의 뭐 30분 요렇게 대응을 굉장히 빠르게 스피디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4월 달 들어서는 이제 4월 1일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오후에 더스쿠퍼에서 이제 기사가 조금 논지하고 좀 다른 어떤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흐름에서 좀 더 빠르게 사실은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가 D-42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일정까지는 지금까지 IR 22번을 했으니까 뭐 이 남은 기간에도 계속 이제 IR을 한다든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같이 굉장히 스피디하고 노이즈가 생기면 빠르게 IR을 한다든지 이 공지를 하는 것이 가장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좀 살펴봐 드리면요. 당사의 기업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작용이 높아서 허가가 쉽지 않다는 악의적인 글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위혜주 연구원의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논지가 이렇게 되었고 그냥 뭐 시중에 뜨는 노이즈가 아니라 이런 정권사에서 그리고 이거는 또 이 주관사잖아요. 이 코스피전 관련되어서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이제 해명을 요구하는 뭐 그런 어떤 행동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냥 단순히 노이즈가 아니라 리포트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회사의 어떤 성과와 신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더스쿠프에서도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지가 이렇게 짜집기 해서 좀 논리가 안 맞는 형태를 시장에 계속 이제 하면서 이게 이제 투심에 영향을 주고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4월달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보세란 병용요법은 글로벌 3상을 통해서 간암 치료제 역대 최고의 약효. 요거는 이제 뭐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라든지 뭐 DCR 값이라든지 뭐 ORR 값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기 위해서는 이런 약효하고 안전성이 높아야 되고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대비해서 더 우월한지 여부 이게 이제 가장 객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서두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가 이제 학회 발표라든지 논문의 근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보세란 병용요법에서 보여진 부작용 제가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 여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어드버스 이벤트 형태가 있고요.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말은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예상 가능한 어떤 이제 그 나오는 게 이제 부작용이고요. 알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한 뭔가 나온 것은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는 것은 의료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요렇게 이제 약물을 ICI는 이제 면역감염 억제제고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자 함물질 형태거든요. 이게 이제 병용이 되었다. 그러면 병용을 하는 어떤 약물이든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든 뭐 표적 항암제든 면역 항암제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병용을 하게 되면 이게 더 많이 생기는데 보통 우리 이제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그 승인을 받았던 뭐 옵티버나 키트루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끝에 보면 의료진이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면 뭐 그렇다는 상황을 또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병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전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증상들이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니까 과거에도 보면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가 2000년 초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타켓을 뭐 배제프 형태를 하게 되면 어떤 식의 부작용이 나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D-1 계열의 면역 항암제를 쓰게 되면 어떤 식의 부작용이 생기는지, 면역이 이제 그 정상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뭐 면역 반응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의 절반 이상은 이 하이퍼텐션 고혈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혈압은 약으로 다 대부분 관리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에스몰 때도 이야기를 꾸준히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란셋에 이제 작년에 이제 게재가 되었을 때도, 란셋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다는 말은 세계 최고의 어떤 권위의 란셋에 이 데이터 값이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보면 새로운 안전 이슈,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새로운 어떤 어드버스 이벤트라든지 이게 이제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란셋의 논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의 팩트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용법의 가장, 이거는 이 병용뿐만 아니라 어떤 병용이든지 간에 면역감염 억제제끼리 해도 그렇고 뭐 세포독소나하고 섞어서 그럴 때도 그렇고 표적항암제 했을 때도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한데요. 3, 4등급의 부작용은 고혈압으로 해서 원인으로 나타난다. 그럼 3, 4등급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2017년도 이제 11월 달에 커먼 제 터미놀로지 크라이테리아 포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하는 이제 버전 5.0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2017년에 나왔는데 임상 과정에서 약물을 썼을 때 나오는 부작용 정도를 분류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테이블 A에 보면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그레이드 5까지 이렇게 5등급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등급은 이제 경미한 겁니다. 그럼 그레이드 1, 2가 나왔다면 이제 경미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이제 3, 4등급이 나왔을 때는 요게 이제 경미한과 중등도가 지나서 이제 중증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중증의 어떤 현상. 그 다음에 5등급은 이제 ultimately lead to patient death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3, 4등급이 나오게 되면 보통 이제 입원을 해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도 보면 if untreated, 이걸 이제 가만 놔두면 잠재적으로 생명에 위협되는, 그 다음에 4등급도 actually life threate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 위중한 중증의 어떤 등급을 3등급, 4등급 요렇게 이야기하는데, 병용요법을 이제 항암제를 썼을 때 요 등급의 비율이 대부분 나타나거든요. 근데 HLB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3, 4등급이 나타나는 게 절반이 고혈압이다. 고혈압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배제프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하기 때문에 고혈압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물로서 이제 관리 가능하다. 의료진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항암제 임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이야기들이 대부분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이한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안 되고, 늘 이 정도로서 이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이퍼텐션은 그렇게 이제 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RAR는 뭐냐면, T가 이제 그 트리트먼트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멀전트한 이제 치료 과정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기는 이상 반응, 3, 4 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해사를 폄하하기 위해서 나오는 간독성,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것도 이제 위해주 연구원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위해주 연구원이 했다기보다는 에즈모 때 2022년도에 이 케이트 켈리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자의 렘바티닉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임상에 뭐 관련돼 있는데, 사실 그 당시 이제 키트루다고 렘바티닉 관련된 임상이
그 데이터는 좋았는데 통계적 유의성으로 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때 캄네리즘하고 리보세라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상 반응 발생률, 그 다음에 간독성, 이분은 로슈 제품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간여에 있으니까 이제 다른 쪽의 부분에서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간독성하고 이제 이상 반응.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이번에 이제 위혜주 연구원이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팩트 관련되는 부분을 작년에 란셋이라든지 기타 이제 학계에서 발표를 하면서 문제 없음을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데이트된 어떤 가정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간독성이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간이라는 게 우리 약이든 어떤 이제 생체 내에서 이제 해독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어떤 형태의 물질이 들어오면 그 간이 이제 수행하기 이제 어려운 정도로 이제 되게 되면 이제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이제 간이 손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간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독성뿐만 아니라 뭐 폐독성도 있고 심장독성도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약인데 약도 결국은 이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주사나 뭐 경구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를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여기 흡수되어서 간 쪽으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대사가 되어서 몸 쪽으로 나가는 뭐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간독성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이제 간암 환자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 항암제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용량을 이제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4월 1일 날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라페닙하고 비교했을 때 그 투여 기간이 2배로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도 소라페닙과 비교해가지고 많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용의 CTO도 이야기를 그 당시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추가로 간독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이제 치료받는 과정에서의 RB 지수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라고 또 이제 발표를 또 추가로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하고 간독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이제 그 KT 켈리 교수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그 뒤에 반박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위혜주 연구원이 이번 4월 1일 날 올렸던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전혀 이제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좋다고 평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바꾸는 어떤 의도가 뭔지 이렇게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리포트가 그렇게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회사가 좀 빠르게 4월 1일에 이야기를 며칠 지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노이즈가 허가 전까지는 보통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오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계속 일단은 이제 뭐 공매도 입장에서 뭐 과거에 같으면 리포트를 뿌려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실제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주관사인데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던 것도 사실 아쉬웠고, 오늘 이제 더스쿠프에서도 또 이제 또 상업 관련되는 부분과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팩트 관련되는 부분을 전해서 이제 이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이 시점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뭐 또 계속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이제 뭐 IR 주주 간담회에서 그 계속 이제 전해줬습니다만 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세세하게 또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또 이제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 또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리보세라님 이제 병용요법은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진 환자에게 처방하기 어려운 아바스틴 병용요법에 비해서도 훨씬 안정성을 있는 부분을 걔를 같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치료 중단이 이렇게 뭐 되게 되면 투여했던 양이 작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위혜주 연구원이 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병용요법의 치료 중단율은 3.7%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바스틴이나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대비해서 훨씬 더 지금 안정성을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베스트 인 클래스로 매출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독성,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신약 허가를 넘어서 단순히 상징적인 뿐만 아니라 효과도 뛰어나고 OS 값이나 뭐 기타 부분, 그 다음에 안정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을 하는 건 의사잖아요. 이런 전문의들도 이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미국의 키 오피니언 메이팔 교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프랙티스 체인지에 나오는 워딩을 잘 안 쓰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허가 과정까지 정상적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뭐 뒤에 보면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신약 허가부터 쉽지 않다. 신약 허가를 받아도 매출이 쉽지 않다. 신약 개발을 시작한 2008년부터 16년까지 첩첩산중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이게 결과로 보여줘야 됩니다.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 했는데 그 과정에 남은 D-42일이잖아요. 그동안에는 매일매일 그냥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노이즈, 그 다음에 기사, 뭐 심지어는 뭐 정권사에 나온 리포터, 그러니까 팩트에 기반된 내용들만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회사의 지금까지 22번의 IR에 만족하지 말고 최종까지 필요하다면 계속 하기를 바라면서 회사의 어떤 행동들이 좀 더 스피디하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중요한 어떤 구간이죠.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